네, 열반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 몇 가지 길. 정념을 통한 길, 즉 삿디를 통한 길, 무념을 통한 길,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정념을 통한 길, 지난 시간에는 초기 불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화두선에서의 정념을 통한 길에도 좀 얘기해 봅시다. 실제로 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사선 혹은 화두창무선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조사선의 경우는 무념의 길입니다. 그런데 화두참구선의 경우는 또 의념, 의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정념의 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직까지 화두선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좀 정리가 필요한데 우선 이 시간에는 조사선과 화두선을 구분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무념의 길에서는 조사선을 다루겠습니다. 화두선의 경우에 보면요. 화두를 일단은 참구를 하죠. 화두를 참고할 때 화두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화의 두, 말이 일어나기 그 전 자리, 즉 말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을 의미하는 화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화두라는 하나의 질문으로서의 화두가 있단 말이에요. 질문을 해서 화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참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게 혼동되어 서이고 앞에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의 자리를 파고드는 그 탐구가 그것이 강조되면 무념으로 가는 길이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질문으로서 화두를 붙들고 화두를 참조하면서 그 속에서 화두를 의심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의념을 찾아간다 하면 그거는 삿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봅시다. 일단은 화두,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의 자리에서의 화두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의 자리, 그걸 화두로 한단 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걸 보아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이게 본래 면목 자리예요.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의 자리를 파고들어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잖아요. 생각이 일어난 자리니까 생각이 일어난 원인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걸 파고 들어가서 끝장을 봐버리면은 그 하나로 끝난다는 거죠. 여기도 오히려 잘 설명해 놓은 거지. 마하리시가 우리 자아탐구에서 잘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치에 따라 순서를 매겨볼 때 나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체성의 개인으로서의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생각들이 주지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나라는 생각 일어나고 개체로서의 나, 이나란 말. 이나는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죠.
이 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나, 너의 나.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는 대상으로서의 나가 주로 나를 이야기할 때요. 이 세 가지인데 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몸과 관련된 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세상과 관련된 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화두 참고는 뭐냐 하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이전을 파버리라는 거죠. 지금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쓴 겁니다. 이게 원인이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전자리 이거 여기 이걸 파고들면은 여기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일어난 이전의 자리를 파고들어 버리면은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디로부터 이 나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내면에서 찾아보면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자리 그게 화두란 말이에요. 생각이 사라지는 이는 현명한 초적 방법이다. 마음이 스스로의 본성을 계속 규명해 들어가면 마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본성을 계속 규명해 들어가면은 결국 마음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고 일어난 자리를 파고들면은 생각이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 자리, 거기 빈 자리가 있잖아요. 사라진 자리. 사라진 자리는 무엇이 있다가 없어진 자리예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그 자리. 이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란 생각의 집합에 불과하며 나라는 생각이 이 모든 생각의 뿌리이기 때문에 마음은 결국 나라는 생각일 뿐이다. 마음 자체가 나라는 생각일 뿐이니까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가 파고들면은 굳이 이리로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여기 뭐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기 뭐야?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예?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파고들어버리면은 굳이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지. 곧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뒤로 들어가서 여기 빈 자리가 생기고 이게 사라진 자리 거기에 이게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 거. 뭐가 드러나냐. 마르시는 진화가 드러난다. 선에서는 뭐예요? 자성이 드러난다. 그 자성을 보는 거예요. 이거 자성을 본다 해가지고 견성이라고 한다. 자성이 드러난다. 이거를 권하는 게, 이거를 보는 게 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창구는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의 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끝장을 보면 되는 거죠. 문제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추적 딱 했는데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한 생각 이거 어디서 일어났지? 하고 들어가면 생각은 없어져요. 없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막막해지는 거예요. 파고들 여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초보자들한테 다른 걸 권하는데, 자, 만약 이렇게 해서 참고한다면은, 만약 이 화두 참고가 이렇게 된다면 이건 조사선으로 가는 거예요. 무념의 길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권하는 거예요. 마하리시는 자아탐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내면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그 느낌을 유지하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 할 때 그게는 하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나 할 때 그거는 생각으로서 나란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나를
붙들면은 처음에 시작한 사람 나라는 나 할 때 그 나 하고 얘기할 때 느껴지는 내면의 주관적인 느낌 있죠? 이 주관적인 느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느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집중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 느낌을 유지하라. 딴 생각에 의해서 주의가 분산되면은 그렇다고 아는 순간 다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집중하라고 알아차리라. 네. 집중하고 알아차리라. 딴 생각에 의해서 주의가 분산되면, 집중하는 주의가 분산되면은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나에게 주의를 집중시켜라. 이건 뭐야, 아까지 보면. 이게 사마타 수행이고요. 사마타. 이건 뭐야? 위빠사나. 정회라고 합니다. 이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마하리시는 이런 방법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쪽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은 비교가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면은 이해가 쉬우니까. 자, 하나의 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나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나는 나 하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면서 주관적인 느낌을 발견하도록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를 집중하면서 알아차리고 자꾸 의식을 이쪽으로 느끼도록 자꾸 집중시키고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놓고. 집중하고 돌려놓고, 집중하고 돌려놓고. 자꾸 의식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매우 비슷하죠. 세 번째. 이렇게 대상과 생각과의 연결이 끊어짐. 대상과 생각에 대해서 대상과 생각에 대한 연결점이 끊어지는 순간 나라는 느낌도 사라진다. 이 나라는 느낌은 항상 무엇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나라는 느낌 자체가. 대상 없이 나라는 느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나라는 생각, 몸과 마음의 개체로서의 나에 대한 생각, 그 다음 다른 대상에 대한 나의,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생각,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고, 내 몸과 마음에 대한, 나에 대한, 개체로서의 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나라는 느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의존했으니까. 다른 것에 의지해서만 발리착하니까, 의지하는 대상을 치워버리면 나라는 느낌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라져요. 네. 이거 할 때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든지 이 나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화두예요, 화두. 마하리시의 말에 이미 화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면 나를 이거 하는데 하나의 생각인 나에서 느낌으로서 하나의 느낌으로 주관적 느낌으로서 나가 생기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행이 자꾸 끊어지니까 쉽지 않으니까 나 하는데 나라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그냥 나만 하다 보면은 이게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 이 지속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질문식으로 자꾸 던지면서 계속 탐구가 계속되도록, 탐구가 계속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이 나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이 결국은 화두라는 거예요. 뭘 의심해요? 화두 의심은 바로 이거예요. 화두 참고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게 화두 참고라는 거죠. 의심을 자꾸 이런 걸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에서 느낌으로 가는데 이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두인 거예요. 화두를 참고해서 나는 여기 보면은 연불시수. 연불하는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가?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가? 할 때 그 마음을 일으키면서 누구에다가 자꾸 강조하면서 어떤 주관적 느낌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화두를 쓴다는 거예요, 화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점이 꽉 잡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화두를 참고시키면은 여기서 하나의 생각에서 주관적 느낌이 가도록 생각에서 화두가 느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참고시키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건 누구인가, 연불하는 이는 누구인가 하다 보면은 초심자들은 처음에는 거칠다는 거예요. 일으키는 의심을 일으키는 거치고 또 하다가 끊어지다 조금 느껴지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충분하게 느낌이 늘 이렇게 현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거 집중하는데 자꾸 도망치려고 한다고요. 마음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어. 공부하는데 공부에 탁 집중하고 하는 애들이 있나요? 자꾸 딴청 부리죠. 그런 걸 자꾸 마음을 돌려서 공부 쪽으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마음을. 예. 몰아넣는 걸 화두창고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다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쥐를 잡을 때 이 코끼리 상아 이걸 이용했다네요. 상아 속에다가 먹이를 넣어놓고 넣어놔두면 먹이를 보고 쥐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콱 막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못 나오죠. 뒤로 돌아올 수. 이게 화두 참고인데 화두가 하나의 미끼라면은 마음이 화두를 물기 위해서 자꾸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콱 속에 콱 박혀버려. 못 나오고 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게 이게. 예.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의 의정까지 가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두 참고에서는. 그 날뛰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날뛰는 마음을 거두어들이면서 계속 집중하고 또 거두어들이고 집중하고 거두어들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화두를 드는데 연불하는 이가 누구라고 할 때 어떤 덩어리가 콱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적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덩어리가 잡힌다. 어떤 덩어리가 잡힌다. 예. 어떤 덩어리가 잡혀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머물 수 있게 된다면 마음이 주관 느낌이 생겨야 머물잖아요. 이것도 의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의념이라고 하고 수념이라고 하죠. 느낌을 잡는 거예요. 느낌을 잡아두는데 비로소 참고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때 비로소 어떤 덩어리가 잡혀서 머물게 되니 비로소 참고한다고 말한다. 화두가 참고됐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것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념이. 그러면 삽지가 형성돼야 돼. 삽지가 확립돼야 되듯이 여기도 삽지가 형성되고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통해서 같은 거죠. 예. 자, 보세요. 다시 공부가 무르익으면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일어나고 자기가 어디 앉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 삼매예요. 예, 원념에서 삼매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삼매가 삼매 상태에 드는 거죠. 실제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야 어디 공부한다고 하겠습니까? 고작 망상을 피운다고 할 것이죠. 그러나 이때 이르면 참 의심이 현전하니 비로소 참으로 공부하는 시절이라 하겠습니다. 예. 한 덩어리의 언념이 잡히고 여기서는요. 언념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 하는 건 자기가 확실하게 잡아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언념이 현전한다. 어떤 덩어리가 이게 이게 현전한다. 의념이 현전하니 하여 간단 없이 이어지는데 이때 비로소 의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의정이라고. 현전된 언념, 이걸 의정이라 한단 말이죠. 예, 삼매가 요 앞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의념, 요걸 삼매라고, 요걸 의정이라 합시다. 요게 낫겠네요. 서원에서의 의정은 어떻게 보면 그 초기 불교에서의 그 사띠, 평정하고 같은 거죠. 초기 우백가라고 하죠. 평정, 정정, 할 정도의 정정하고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의 정정은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의정이 되면 그 다음에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앉아서 할 일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행주자와 걷거나 앉거나, 예. 그 다음 눕거나 서거나 또 어묵동정,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예. 움직이거나 고여있거나, 항상 이 의정이 그 테스트를 받는 거죠. 움직임 속에서도 이 흔들림이 없이 끊어지지 않는가, 간단 없이 계속되는가 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마침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점차 공부가 깊어지고 저절로 공부가 진행되고, 예. 한 덩어리 언념이 현전하여 간단 없이 이어진다. 의정이라 하죠. 요때 물론 이제 의정을 확실히 잡는 법을 해야 돼요. 간단한 가벼운 혼침이나 무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화두를 다시 잡는다.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거고요. 무기는 느낌을 놓치는 거예요. 느낌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느낌을 잡고 있다가 편안하니까 혼침을 하거나 또 움직이다 보니까 느낌을 놓칠 수가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다시 화두를 자꾸 참고하면서 부르면서 다시 그 느낌을 살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계속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렷하고 마침내는 또렷하고 고요한 생각 일어난다. 또렷하면서 고요한 이 한 생각은 맑고 고요하게 비추며 여여하게 움직이지 않고 신령스러워 어둡지 않으며 항상 분명하고 하게 지각하니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게 사선정과 같은 상태는 그렇죠. 예. 그게 의정 상태가요? 의정 상태가 의정 상태가 완전해지면은 의정 상태가 완전해지면은 또렷하면서도 적조, 또렷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맑고 밝다 해가지고 청명이라고 하죠. 맑고 밝게 청명.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자기 자성을 보게 될 때, 이 상태에서 보게 될 때, 그것들을 견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아주 참고가 이렇고요. 그래서 의념과 의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념을 통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아탐구로 돌아와서 자아탐구는 마하리시에게서는 초보자, 초심자들에게 권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실행의 초기에는 나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생각 또는 하나의 지각 형태를 띤 정신적 행위가 되지만 점점 더 실행이 깊어짐에 따라 그것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나라는 느낌이 된다. 처음에는 나 하면 그냥 생각이 머무는데 자꾸 점점 반복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돌리고 하다 보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나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 느낌과 다른 생각들 또는 대상들과의 연결, 그 다음에 이 느낌과 다른 대상과 생각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이 느낌은 사라진다. 나라는 느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는 느낌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삿띠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때 나라는 느낌이 사라질 때 개체성, 개야, 개인적 자아가 잠시 정지되는 상태를 체험한다. 이게 이제 공상태인데, 아까 스가께서 말씀하실 때 했죠? 의식은 몸에 기대는데 몸의 기반이 무너진다. 어디서 무너지냐? 열반에서 무너진다. 열반이 바로 직전 상태라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체험이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실행이 되풀이됨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실행이 되풀이됨에 따라 점점 자주 나타나고 더 이상 개인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각성 상태로 나타난다. 노력하던 나가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없기 때문에 수행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다. 이 단계는 나라는 생각이 주기적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깨달음은 아니지만 수행의 최고의 단계다. 나라는 느낌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수행의 최고의 단계지만 아직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바사나, 이 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향성, 나를 일으키는 경향성, 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것들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약해지면 진화의 힘이
현성하면서 남아있는 찌꺼기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현존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최후의 그리고 불변의 깨달음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초기 불교에서 이런 석가께서는 이미 당신께서는 벌써 이미 열반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삿대를 통해 가지고 수행하고 뭘 하고 하는 자시고 할 뭐 그게 필요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가장 보편적인 길이 바로 삿대를 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 개별적으로 뛰어난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굳이 저 길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화두선에서는 화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화두에 대한 느낌을, 주관적 느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정념을 통하는 길이 되고요. 그 다음 의념이 형성이 되고 덩어리 같은 것이 가슴에 탁 잡히고 그것이 계속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눈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느낌으로 했지만 확실하게 잡힌다는 거죠. 눈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가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이것이 간단없이 이어지는가를 확인받는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나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되면서 또렷하고 분명하게 고요하고 또렷하고 고요한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느 계기로 해서 자기의 본래 자리, 본래 마음, 자성이라고 하죠. 자기의 본래 성질을, 본성을 본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해요. 이걸 화두창고의 길이라고요. 자, 탐구는 마우리시가 이야기할 때 마우리시가 원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자, 탐구를 이야기했어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근원적으로 돌리면은 나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진화가 현존한다. 이건 마우리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돌린다 해가지고 나라는 생각은 사라져도 진화가 현존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맹숭맹숭할 수가 있다고요. 예. 맹숭맹숭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질문도 여기 나와요, 보면은. 못 찾겠는데, 다음에 찾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구원하는 방법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처음에는 생각이 머무지만 자꾸 나라는 생각을 느끼도록 자꾸 애써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느낌으로 딱 잡힐 것이다. 예, 주관적 느낌으로 잡힐 것이다. 그 다음 그 느낌에 집중하면서 그 느낌이 대상과 혹은 자신의 생각과 대상과 분리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주체니까. 그러고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대상과 주체가 분리되는 순간, 나가 사라진다. 이 끊어지는 순간을 평정이라고 그랬죠. 우백가. 의정과 같아요. 끊어지는 순간, 나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계야가 정지된 상태, 내가 없는 상태가 된다. 예. 이것이 처음에는 한 번 경험되고 그것이 또 그리 하다 보면 간헐적으로 가끔 나타나다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급속도로 이렇게 덮치는데 그것은 자기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화가 드러나면서 마지막 아직 미비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면의 깨달음이다.
하는 진화현현이다라고 마하리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념을 통한 길, 사티를 통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명을 통한 길, 사티를 통하지 않는 길, 사티 없이 가는 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